엄기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윤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당용원 건축민원 1팀장입니다. 왕정호 건축민원 2팀장입니다. 지중훈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건축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건축과는 4개 팀 17명으로 건축행정팀은 5개 광고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민원 1팀과 2팀은 지역별 일반 건축물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지도팀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 단속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건축과 정책 방향은 질 높은 대민 건축행정 서비스 실현,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건축물 안전성 확보 및 위법행위 예방을 통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행복한 건축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 업무를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조 안성시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입니다. 건축물의 안전관리, 재난, 재해,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전문적인 관리 조직인 안성시 지역건축 안전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의무 설치 대상이 되나 건축물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의무 대상이 아닌 시군에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설치를 독려받고 있는 상황으로 도내 화성시 등 3개 자치단체가 설치를 완료하였고 용인시 등 14개 자치단체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 6월 중으로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금년 12월 설치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조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 개선입니다. 기존 의탁 운영 방식은 정비 효율성 저하와 시간대 및 지역적인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금년부터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채용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 및 취약지역 해소 등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였으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시민이 직접 광고물 수거에 참여함에 따라 취약시간대와 이면도로 등 정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조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대 설치입니다. 총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25개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일반형 게시대 84기, 행정용 게시대 22기 등 총 106기의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불법 광고로 인한 민원 발생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합법적인 광고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조 화재안전 건축법 위반 건축물 처리 방안입니다. 2017년 제천 화재 및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안성소방서에서는 2018년부터 20년까지 5,900개소를 점검하였고 금년부터 2023년까지 6,700개소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통보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네, 과장님 설명에 고생하셨고, 네. 이제 몇 번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연립주택이나 이런 건물 짓는 사람들이 네. 이제 주위에서 이제 밥을 먹든지 이런 물품 같은 거를 이렇게 사잖아요. 네.
철물점 같은 데서 그런 걸 안 갚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건축 해결하고 와라 그래야지 뭐 준공을 내주겠다 뭐 이런 그 저기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이제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그 이제 인건비나 이런 거에는 이제 노동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뭐 자재대라든지 식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규정되는 사항은 없는데 저희 같은 최대한 그 사용검사 전에 설계자나 감리자를 통해서 중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다가 해서 지역사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분들도 지으면서 돈 벌라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그 뭐 일반 그 공산품 찍어내는 거 같으면 저긴데 이게 밥값 아니야 밥. 밥값 같은 거 얼마 저기 한다고 그거를 띄어먹고 말이야. 나 그런 거는 좀 그러니까 그것도 민원 아니 일단은.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그게 그래도 건물을 그 빌라 같은 거 지면은 꽤 돈 좀 있는 사람인데 그 밥값을 못 줘가지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 거 좀 잘 좀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인수 의원님.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불법 가굴 정비사업 개선 사업. 이게 현수막은 1,500원이고 벽보는 500원이고 전단지는 50원이잖아요. 네네. 근데 전단지 인쇄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장당? 인쇄비용? 전단지 인쇄 가격이 인쇄비용은 얼마인지 잘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최하로 싸게 하면 한 장에 10원이에요. 예. 비싸게 하면 뭐 100원짜리도 있겠지만 예. 한 장에 10원인데 이게 전단지 한 장에 50원을 한 장이 아닙니다. 전단지는 100장입니다. 100장. 100장이 50원이에요? 예. 그 깜짝 놀라갖고 진짜 100장 궁금해서 여쭤보는 전단지나 명함식 이런 거는 100장 단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장에 50원. 그래서 궁금해갖고 여쭤. 그러면 저기 벽보는요? 벽보는 장당입니다. 장당이고. 예.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진짜로. 그러면 벽보 10원인데. 현수막은 장당이고요. 예. 명함이나 전단지 이거는 100장 단위입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그 지역 건축 안전센터 의원님. 설치 이원영 의원 먼저 말씀하십시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받아들여 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도시가 많이 깨끗해졌고요. 이번 구정 설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특히 이제 정치인들 설 인사 많이들 붙였는데 거의 그런 게 볼 수 없었고 우스갯소리지만 일부 전달 안 된 조그만 당에서는 걸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로 사료되고 아무튼 지속적으로 이렇게 잘 추진돼서 깨끗한 안성시가 됐으면 하고요. 이제 그 현수막을 이제 과태료라고 하나요? 네. 그게 이제 장애인분한테는 감경되는 게 있습니까? 예, 감면이 됩니다. 감면되는 거죠, 예. 감면. 그걸 또 악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만 그런 게 있습니까? 다 다른 데도 그렇게 감면해 저희 줍니까? 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그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되면 네. 그 이제 현수막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 아파트 분양 업체들이 그 장애인 협회를 통해서 개첨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 지금 말씀하신 50% 감경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과태료까지를 계산을 해서 아마 용역을 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협회에서 많이 개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저희 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악용해서 쉽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장애인을 이제 이용하는 네. 장애인한테 어떤 고통을 주는 결과를 이렇게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대책을 필요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 활용해서 물론 음성적으로 도움이 그것도 문제겠지만 이건 나중 결과적으로는 장애인분이 그 과태료를 떠안는 조금의 그 이득 본 거보다도 더 많은 걸 떠안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기 쉽지 않겠지만 좀 홍보라도 해서 이런 사례 때문에 피해 사례가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운동 이런 거라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민찬 의원님. 네, 과장님 송민찬 의원입니다. 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버스 승강장에 지금 지정 게시판을 이제 부착을 해놨잖아요. 네네. 네, 말씀을 해서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돌아보니까 많이 이제 또 늘어나서, 그러니까 그 게시판 정도가 이렇게 늘어나서 많이 붙여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기존에 보면 우리 광고물들이 딱 붙여서 아직까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화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불만적인 소리가 들어오면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적으로 지금 불법 광고물을 내가 알기로는 그 감시원들이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전화를 해서 경고성, 뭐 1회 경고성, 2회 경고성을 줘서 예, 나머지는 과태료를 매기는지 네. 그 절차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일반 불법 현수막들은 일단 정비를 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네. 1차 경고를 해서 안 되면 2차 이제 그 부착자를 찾아서 부착자가 요즘 보면 이제 또 드러나지 않는, 돌출이 안 되게 부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서 저희가 부착자를 확인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승강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게시판을 설치를 했고요. 저희가 그 지속적으로는 확인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제 민원이 있다든가 하면은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보니까 그 많이 없어졌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관리에 대해서 네. 감사하고 그게 참 교묘하게 전화번호를 개인 전화번호를 넣지 않고 공용 전화를 넣던 그런 그래서 수수료 저희가 쓰더라고 보니까.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과감하게 과태료를 한번 매기게 되면 예. 뜨끔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경종을 울려주십시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이광철 의원님. 유광철 의원입니다. 이제 과장님, 저도 네. 간단하게 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수막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그래도 아무리 현수막이 불법이고 과태료까지 부과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좀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자면은 뭐 명절 때라든가 아니면 뭐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좀 융통성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발휘를 해주셔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뭐 이런 점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 불법 현수막하고 이제 이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지금 이제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뭐 명절 때라든가 정당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이제 이번에 작년 추석부터 많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시가지가 많이 깨끗해졌고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게 관용을 베풀기 시작을 하면 또 다시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거는 의원님께서 조금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뭐 말씀 잘 들었는데 양해는 하겠습니다만 네. 모든 법이라는 게 또 융통성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융통성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시 한번 잘 이렇게 검토하셔가지고 융통성 있게 잘 이렇게 법을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정열 의원님. 예. 과장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불법강 현수막 네. 그 선거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럼? 선거 때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아, 선거 선거용이라든지 지금 네. 이제 보시면 방역 관련된 거, 예. 그다음에 교통 안전 관련된 거, 예. 그다음에 미아 찾기 관련된 거, 예. 이런 것들은 허용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추가 말씀 주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우리 지역건축 안전센터를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건축법 개정되면서 사실상 50만 인구 이상 되는 곳도 이제 2022년부터 사실상 이제 법이 시행이 되어지는 건데 우리 그동안 그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지역 건축물 관리 지원 센터가 운영이 안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센터 운영을 위해서 지금 별도의 임기제를 3명 지금 채용하시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 그 여튼 센터 여튼 설치 이전 현 단계에 있어서는 뭐 화재가 됐든 구조 설계가 됐든 뭐 시방서 뭐 준수 사항이 됐든 뭐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지금 건축가 내에 인허가 여튼 인력 갖고 지금 나름대로 검토를 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지금 현재 인허가 부분에 지금 인력 배정이 지금 한 몇 명 정도 저희가 지금 현재 1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부분만요? 인허가 부분은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이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사실상 물론 이제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리는 뭐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그 안전센터를 그 설치해야 되는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되는 지금 좀 이유는 주로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예. 법적으로는 어떤 강제 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전센터를 지금 이제 그 임기제 전문 인력을 고용해서 별도로 설치 운영을 해야 되는 그 필요성 같은 거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외부에서 용역사들이 그러니까 건축사라든지 구조기술사라든지 뭐 이런 안전기술사라든지 이런 기술사들이 제출한 서류를 갖고 저희가 이제 인정을 해왔고요. 사실 이제 저희 공무원들이 그 구조 분야라든지 안전 분야에는 전문 지식이 좀 딸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안전센터라는 것을 내년부터 인구 50만 도시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안전 문제라는 것은 사실 이제 법에서 50만이라고 제한을 해놨지만 인구수를 갖고 제한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경기도 내 자치단체 경기도 내에 이제 50만 이상 시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앞서 나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내년 뭐까지 같이는 못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라도 지역안전센터를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이제 지역안전센터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일개 팀 정도를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대비는 지역 안전에 대한 건물 안전에 대한 구조에 대한 이런 정도는 또 요즘은 이제 노후 건축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허가나 여튼 신규단계에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여튼 그 팀에서 지금 그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좀 시스템을 정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불법 광고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현재 기간제 4명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민원에 대응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민원 대응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도 이제 유광철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수거보상제하고 병행할 수밖에 없는 게 수거보상제는 이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뭐 누구를 지나가는 분이 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의무감에 사명감에 뛰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계획적인 그 단속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간제가 필요합니다. 지금 수거보상제 처음 이제 시행을 지금 하실 계획이신 건데 그러면 지금 읍면동 그 주민센터에서 여튼 이거 수거를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증빙 자료를 첨부를 해서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수거를 했는지 그 증빙 자료를 촬영을 해서 읍면동 사무소에다가 갖다 제출을 하면 뭐 한 개씩 갖다 놓으시는 분도 있지만 이걸 모으셔갖고 지난번 이제 원공명 같은 경우는 한 30장, 50장씩 이렇게 갖고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저희가 수거를 해서 그 계좌로다가 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상금 지급에 대한 상한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상한액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이제 너무 많이 저기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만. 최대 월 50만 원 이내로 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월 50만 원이요? 예. 일일 상한액도 있습니까? 일일은 없습니다. 일일은 예. 없고. 1인이 한 사람이 이제 월 총액을 해봐서 50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그때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월 상한액이 다른 지자체보다는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예, 여튼 뭐 처음 그 시행하시는 거니까
일단 좀 홍보 좀 제대로 하시고 네. 여튼 성과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잘 평가하셔서 이후 뭐 계속성 여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기현 건축과장님이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